이거를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것은 롯데입니다. 롯데. 물론 어떻게 조금 롯데가 뒤숭숭한 것도 많이 있었어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이사진들도 많이 바뀌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중국에서의 문제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그 가운데도 아주 감사하게도 우리 문과생들을 위해서 또한 이렇게 또 공채를 열었습니다. 우리 문과분들 많이 지원해야 되겠죠. 물론 이과도 그렇겠지만. 자, 근데 제가 리뷰에 앞서서 솔직히 이거를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계열사별로 5개의 문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원래 있었던 곳에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변경되지 않고 있었던 게 그대로 대부분 다시 나왔어요. 뭐 지원 동기, 입사업 포부,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솔직히 딱 집어서 뭔가 리뷰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지원 동기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예전 영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또 하면은 답답하겠죠. 예전 영상 보시면 되고, 성장 과정 어떻게 쓸었어요? 성장 과정은 가치관으로 써도 되고 나의 역량 성장 과정을 써도 되는데, 가치관 중심보다는 역량 성장 과정 중심으로 써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땡땡땡 경험을 통해서 A라는 역량을 길러왔습니다. 그래서 경험 하나, 경험 둘, 빵빵 써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리뷰를 할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하나만 좀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 하나는 뭘까요? 3번 문항입니다. 3번 문항. 3번 문항에 보면은 대주제로 사회활동이라고 있어요. 사회활동. 사회활동 그 내용 보면은 본인이 학업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거나 혹은 열정을 가지고 한 활동에 대해서 적어주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가득하다 훅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진짜 내가 그냥 열심히 했던 거, 진짜 내가 열정을 갖고 했던 거, 그냥 시간을 많이 썼던 거를 솔직하게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솔직하게 적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학업 외에 사회활동을 묻는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나의 직무 경험 또는 직무와 관련된 역량으로 해석을 해주셔서 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업 외에 했던 것들 중에서 그냥 내가 생각했던 특이한 것들, 내가 생각했던 중요한 것들을 적으면요,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헌혈을 200회 했다, 되게 중요하죠. 히말라야에 등반했다, 내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 제대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직무 역량이 길러졌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많이 하는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헌혈을 200회 했다라고 칩시다. 단순히 헌혈을 200회 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헌혈을 200회 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뭐 끈기, 목표 달성 능력, 이런 내용에 대해 써주는 거예요. 헌혈 200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면 거의 뭐 2주에 한 번꼴은 해줘야 되니까. 그죠? 음주도 하면 안 되겠죠? 건강도 유지해야 되겠죠? 뭐 식단 조절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준비한 과정에 써주면서 결국 이러한 나의 역량들이 이 직무에 다시 맞게 됐다, 이 직무에 꼭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라고 쓰는 게 사회활동입니다. 본인이 가장 열정적으로 했던 것, 그 다음에 학업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것, 이것은 반드시 직무와 연결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직무와 연결을 안 했다고 치면은, 안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서류에 당락에서 뭐 합격은 할 수도 있어요. 합격은 하는데 면접에선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예, 전혀 직무랑 관련 없는 곳에 시간을 많이 썼다면, 직무 역량을 기르는 것이 아닌 다른 곳에 시간을 많이 썼다면 면접관은 그렇다면 직무 역량은 언제 길렀습니까? 혹은 그것이 직무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반드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해석한 것 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들 문항 쫙 살펴보면 그래요. 계열사들 문항 살펴보면은 사회활동이라는 탭에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열정, 본인이 학업에 했던 열정에 대해서 쓰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계열사는 거기에 대놓고 직무에 대한 역량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즉 사회활동 이꼴 롯데에서 보는 거는 직무에 대한 것이 어떻게 학업 외에 연결되어서 내가 활동을 했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문항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4번은 뭐 성격의 장단점, 이것도 직무 역량에 연결되는 거 맞고, 혹은 어떤 계열사는 희망 직무에 대한 강약점, 그 다음에 본인이 준비했던 걸, 이런 걸 물어봐서 일반적으로 그 4번 문항은 공통적으로 직무를 내가 준비했던 과정, 잡핏을 보기 위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 문항은 공통적으로 입사업 포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입사업 포부의 핵심이 뭐다? 나의 CDP다. CDP, 커리어 디벨롭먼트 패스. 즉 그 직무를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직무에 먼 미래를 꿈꿨을 것이다. 그래서 그 먼 미래를 꿈꾼 사람과 꿈꾸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는 게 입사업 포부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고 나는 믿기 어렵겠지만 이 직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꿈꿔왔다, 이런 관점으로 써주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과의 희망이었죠. 예전에 CJ 그리고 지금 롯데 많이 있어서 우리 성공 취업에 한 걸음 다가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물러가겠습니다. 제이콥이었습니다. 올해도 목표가 취업이야? 자소서 절대 힘들게 쓰지 말라고 그랬지. 짧고 쉽게 집중해서 딱 하루 만에. 자소서 절대 어렵게 하지 마. 눈만 보고 손만 따라해. 애들 글려서 받듯이 문장 조립하듯이 반복. 그러다 보면 자소서가 툭. 술 한 번만 안 먹으면 돼. 밥 주고 책 주고 자소서가 툭. 그게 바로 원데이 캠프야. 이제 끝을 봐야지.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콥입니다. 예, 먼저 이 보기 힘든 영상이었죠. 보기 힘든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조정성님과 야나두 관계자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원데이 캠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1차, 2차까지 했는데요. 너무나 많은 성원이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또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라는 요청이 있어서 마지막, 진짜 이번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원데이 캠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원데이 캠프 온 에어입니다. 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발 어떻게 우리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까지 올라오기 힘들어요. 왜냐면 강의를 듣는데 5만 원인데 왔다 갔다 하는데 더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해피칼리지의 도움을 받았어요. 휴대 해피칼리지가 도움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시간 장소 잡기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의 방송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전국으로 송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시간 우리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언제일까요? 3월 28일이에요. 3월 28일 목요일 1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줄었다고요? 아니에요. 사실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 들고 원래 제가 7시간을 진행을 하는데 그 중간에 제가 쉬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걸 듣기 위해서 특강 강사들이 한 분이 계셨다가 요번에는 솔직히 장소를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방송을 송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기한 스태프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스태프분들의 인건비, 기타 등등 그런 내용들을 다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휴내에서 도와줬지만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강의장도 그렇고요. 그런 내용들 때문에 6시간으로 줄이면서 특강만 쏙 빼고 내용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과 비용도 동일하고 다 동일해요. 그렇다면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들으면은 밥도 주고 책도 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간식 박스는 같이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께 그 소책자, 화제의 소책자죠. 취업준비 솔루션의 시트 가이드북을 저희가 직접 다 배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청 자체를 해피칼리지에서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는 있겠죠. 신청해 주실 때 회원가입에 반드시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주시면요. 영상이 끝난 다음에 그게 배송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번에 보시는 분들의 혜택 뭐냐? 저희가 저의 강의는 영상으로 남지가 않아요. 근데 이번에 한해서 48시간 공개를 합니다. 48시간. 그래서 구매를 하셨는데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은요 48시간 이내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녁에 보실 분들은 구매를 하시고 저녁에 보셔도 된다. 근데 48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48시간 이내에 못 봤어요 라고 하셔도 그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공개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오프라인은요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또 나름의 이점이 있겠죠. 오프라인 하실 분들은요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의 Q&A를 다 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남아서까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시간 활용해서 저랑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그런 기회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소서 이제 4월 중순이면 대부분 마무리가 되겠죠. 지금까지 쓰시는데 어려웠죠. 제가 자소서 열심히 쓰지 말라고 그랬죠. 자소서 쉽고 빠르고 집중해서 단 하루 만에 모든 베이스를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데이 캠프를 통해서요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건요 자소서의 합격률 올라가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면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는요 자소서 어떻게 쓰느냐 기초의 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소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소서 쓰는 게 너무나 쉬워질 것입니다. 제가 1차, 2차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고 너무나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주셨는데 제 스스로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더 나아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28일에 봐요. 안녕!